안녕하세요. 전설 채널로 돌아온 최상식 PD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달이 내놔로 유명한 덕백골의 전설을 현대화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설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아내의 얘기란다. 때는 1995년 강원도 화천, 캄캄한 여름밤이었단다. 인적이 드문 산중 비탈길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 점점 크게 울리는 목탁 소리. 경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스님에게 간식거리를 챙겨드렸어. 하지만 스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오라며 호통친 거야. 결국 경서는 국과 반찬을 꺼내 스님에게 대접을 했지. 식사를 마친 스님은 한 끼 잘 얻어먹었다며 대뜸 남편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스님? 정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경서하고 경서의 남편 준성이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예비 판사 검사 커플이었어요. 연수 시절 준성이가 자원봉사로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감염이 돼버린 거지. 몇 년 후 준성이의 피부와 근육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기 시작했단다. 병을 전파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병귀라고도 부르고요, 또 손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손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병을 옮기는 귀신들을 손님처럼 잘 대접하고 모셔야 이 병기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병기 중에 최고의 왕은 천년두를 옮기는 마마대왕이고, 그 밑으로도 칼 잘 쓰는 호반 손님, 글 잘하는 문장 손님, 아주 어여쁘게 생겼으나 마음은 최고로 악독한 각시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각시 손님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꼭 좀 구미호나 저승사자처럼 캐릭터화해서 한번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병기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신들로서 대개 저쪽 강남 천자국이라는 데서 해동 조선국으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즉 전염병이 저 중국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상 아래 둘만이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남편 준성이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려준다는 스님 말에 경서는 그냥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는 없었지. 스님은 경서 앞에 도끼 한 자루를 던지며 보름달이 뜨는 밤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가 죽은 시체의 다리 한쪽을 잘라 푹 고아 먹이라고 하는 거야. 영화들을 보면요, 서양 영화들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퇴마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걸 천형병이라고 불렀죠. 하늘의 형벌이다. 이것은 결국 종교적인 힘이나 신들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오랜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에 결국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불교는 무속하고 또 결부되어서 신령이나 노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결합된 이미지가 주로 노성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신의 다리를 자르라고요? 스님, 정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스님은 돌아오는 길에 절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떠나갔어. 전설의 세계에는 꼭 금기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금기라는 것은 대개 뒤돌아보지 마라, 또 훔쳐보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한국 전설에도 황지모세 전설이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돌이 되어버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기사항을 깨뜨리면 결국 비극을 낳게 되죠.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단다. 경서는 스님이 준 도끼를 들고 수리봉 정상으로 올라갔어. 사실 수리봉 정상에 대해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단다. 그곳은 이름도 죽음의 원인도 모르는 시체들이 묻혀있는 저주는 산이라고.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 역시 의민의 죽음으로 결국은 그곳에 묻히게 된다는 거였지. 경서는 어둠만이 자욱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남편 준성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 전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지극한 간절함, 또 지극한 한, 이런 것이 엄고되어야 전설이 됩니다. 지극한이라는 것은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한 바람.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도 남편을 살려야 하겠다는 그 지극한 바람이 결국 목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1시간쯤 올랐을까? 시체 썩는 냄새가 경서의 코끝을 찔렀어.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말이야. 수리봉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직감한 경서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시체 더미를 더듬기 시작했어. 그때 경서의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다리와 비슷한 걸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같았어. 경서는 이를 악물고 도끼로 시체의 다리를 내리쳤어. 잘린 시체의 다리에서 피가 터져 경서의 온 몸을 뒤덮은 그때 하늘의 화가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 경서는 잘라낸 시체 다리를 품 안에 꽉 안았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 전설의 요체는 동자삼입니다. 산삼이 이제 오래 한 수백 년 되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람 모양, 아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자삼, 동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산신령이 점지해주는 그런 보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삼은 개구쟁이 소년처럼 짓궂어서 장난질을 많이 쳐요.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실컷 골리고 장난을 치고 놀리고 한 후에 도와주는 개구쟁이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시신에게 쫓기는 것도 짓궂은 장난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이라는 이런 영약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죠. 상당히 재미있는 착상의 전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갑자기 되살아난 시체의 뾰족한 손은 경서의 머리채를 꽉 잡았어. 이건 놔! 제발! 이건 놔! 경서는 시체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꾹 참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쌓여있던 시체들의 다리 걸려 넘어지고 비탈길에 굴러도 또다시 일어나 죽으림을 다해 달렸단다. 쫓아오는 시체의 비명소리는 경서의 비수를 꽂는 것 같았지. 그럴수록 시체 다리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고 달렸어.
네. 전설의 고향은 12년 동안 롱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애착을 가진 작품은 구미호 이야기와 이 내 다리 내 놔 그리고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설의 고향 PD라고 하면요, 요즘에도 내 다리 내놔 하는 것 보면 내 다리 내놔라는 이 이미지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쫓고 쫓기는 그 추적의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바심을 가지고 이 전설을 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쫓고 쫓기는 데 따르는 어떤 스릴과 공포감, 우리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꼭 꿈속에서 뭔가에 쫓기다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쩔쩔매다가 가에 눌려서 깨곤 하는 그런 기억들이 아마 누구나 있을 건데요. 이것이 이 내 다리 내 나라의 전설을 더욱 재밌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도착한 경서의 정신은 점점 더 혼미해졌단다. 온몸에 뒤덮인 시체의 피와 썩은 냄새. 하지만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지.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잘린 시체 다리를 넣으려는 순간 내 다리 이내라. 한쪽 다리가 잘린 채 검중검중 달려온 시체가 어느새 경소의 눈앞까지 다가와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다. 시체가 경소의 목을 조르기 전에 다행히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었단다. 결국 우리의 여주인공은 그 시신의 다리를 푹 꼬아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것을 마신 남편은 시원하고 좋다며 한 잔 더 달라고 그럽니다. 부인은 남편이 온전했을 때 다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죠. 그 눈물방울이 남편의 손에 딱 떨어진 순간 썩어 문드러졌던 손의 새살이 돋고 남편 얼굴도 싹 옛날 얼굴로 돌아왔죠. 다음날 밖에 나가보니 시신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 동삼이 이렇게 큰 동삼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동삼에 이렇게 사람 다리 모양으로 생긴 그 한쪽이 툭 잘려 있는 거예요. 결국 시신은 진짜 시신이 아니고 동삼의 장난이었던 거죠. 즉 부인의 정성에 정말 동삼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남편을 고쳐준 거죠.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